신혼의 남편이 여직원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이혼했습니다. 26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 내 사내 커플로 만나 2년 동안을 함께 지내고 옆에서 봐왔고 6개월의 짧은 연애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한 나머지 섣부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는지 결혼 후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들 둘의 차남인 남편을 만나 1년의 명절 포함 제사 8번,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 벌초 3번을 따라다녀야 했고 직장생활과 가사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7시에 같이 출근하는 남편과 꼬박 아침을 먹고 다녔고 제사가 있는 날엔 근무를 하다 말고 조퇴를 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제사 음식을 차리고 새벽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말이 쉽지 1년에 제사 8번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 계약 만료 시점에 사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성격 차이로 트러블이 있었고 남편의 잦은 술자리와 평소 소심하고 말이 없는 성격의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과 비아냥을 겸비한 술버릇이 나올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연애 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술버릇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눈물 흘리며 참여하는 모습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저희 부모님께도 찾아와 사죄하곤 하여 믿고 결혼을 했는데 짧게는 보름에 한 번, 길게는 3달에 한 번씩 꼭 술을 먹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친구의 신랑 등 술을 먹고 한 실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 짧은 바지를 입은 제 친구의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는가 하면 마치 노래방 도우미를 다루듯 친구를 붙잡고 안고 춤을 추고 정말이지 정신줄을 어디에 붙들어 매고 왔나 싶을 정도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제가 안 좋게 봐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네 신랑이 이렇게 해서 불쾌했다. 내가 노래방 도우미가 된 느낌이었다. 오죽했을까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다음날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저는 남편의 술버릇을 고쳐보자 집을 나갔고 시부모님이 찾아와 억지로 마치 어린아이 화해시키듯 손잡아주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가셨습니다.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실수하면 시부모님은 어김없이 내려오십니다. 형님네 부부와 어린 조카까지 대동하여 가족 총 출동인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일부러 혼인신고도 늦게 했습니다. 어른들은 혼인신고 안 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믿음이 안 갔습니다. 저 사람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릴 만큼 믿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항상 잘못만 한 건 아닙니다. 욱하는 제 성격에 지고 사느라 힘들었겠죠? 이해도 합니다. 그렇게 다툼이 잦아졌고 기다리던 아기도 찾아오지 않았고 서로에게 시들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저희 집안 문제와 제 문제, 부부 문제, 여러가지 현실에 부딪히면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누구랑 있냐고 하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툰 후 우리는 합의 이혼을 결정하였고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하는 도중에도 집을 팔았으니 짐을 빼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했고 술을 먹은 날 외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술을 먹고 12조의 말들을 들으며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까짓 이혼, 저런 자식하고 사느니 혼자 살아야겠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인생과 남편의 인생에도 상처를 남기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화해를 요청했고 그럴 때마다 문자를 씹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도 되지 않고 신혼집에 다시 간 날 아파트 비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층 현관과 저희 집 현관 모두 말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살고자 이쪽 저쪽으로 집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돌리려 노력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직장 동료들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간수 잘해야겠다고. 사내 커플이란 게 끝까지 저에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직장에서 미심쩍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수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제 후임으로 들어온 여직원 말이죠. 인근 번화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커플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친구. 남편 차는 썬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 차를 제가 끌고 다니고 남편은 시어머니 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차도 돌려주고 전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 차 번호는 외우기 쉬워서 친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저에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신랑 차를 제 차로 착각한 친구가 뒤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신호등에 차가 서자 여직원이 남편 어깨에 기대고 얼굴을 부비는 등의 스킨십이 오가는 걸 봤다는 얘기, 인근 백화점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던 모습, 이 작은 동네에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막무가내로 신혼집에 들어갔고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잠도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찰칵하는 문 잠그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었고 제가 주말에 친정집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이면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다 얼른 나가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 내역서를 열어봤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어딜 그리 다녔는지 매일 식당에 영화관에 저랑은 피곤해서 심야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는 날이면 오만상을 다 긁던 남편이 심야 영화도 자주 봤더군요. 통화 내역서도 뽑아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미 사내에도 공공연하게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있는 상태였고 저는 타 영업소 여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쉬쉬하는 분위기인데 여직원과 그 인간 사이가 수상하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바람을 잡기에 혈안이 됐고 일은 터졌습니다. 엄마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시내에 신랑 차 서있던데 어디냐고. 남동생이 산 차를 남편은 모르고 있어서 그 차를 끌고 남편 차 근처에 대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12시쯤 되니까 남편이 기어나와 차에 올라타더니 집이 아닌 인근 공원으로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 반대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보조석에서 여직원년이 내렸습니다. 둘은 실랑이를 하는지 뿌리치고 잡고를 반복하더니 둘이 껴안고 키스하고 난리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고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분간 실랑이를 벌이더니 둘이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이미 만취 상태였고 여직원년이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설마 모텔로 가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따라갔습니다. 친구까지 불러 그 시간에 차 2대로 따라갔습니다. 모텔로 가겠지 했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 아파트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신혼집을 보면서 그저 웃음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40분이 흘렀고 집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을 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정 부모님과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갔는데 안에서 현관문을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기도 안 찹니다. 2시경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정을 지나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었고 친정 부모님은 곱게 키운 큰딸 덕에 사위의 바람 현장을 그대로 옆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녀 이름을 부르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술에 취한 남편 새끼가 차단된 문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안전바를 걸어놔서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보이더군요. 그년의 하이힐, 거실 소파에 놓여있는 그년 가방, 문 열라고 난리를 치니 안전바까지 열어서 그제서야 들어갔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다 뒤지고 마지막 안방 화장실 문을 여니 그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싸대기 몇 대 때렸습니다. 보자마자 언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추리닝 바지 앞뒤도 구분 못하고 뒤집어 입고 나와 우리 엄마 아빠께 나가라고 지 명의로 된 집이라고 큰소리치고 제가 그냥 끌고 나오니까 중간에서 맞고 그년한테 왜 당하고만 있냐고 큰소리치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경찰 2분이 보셨고 한 움큼 뽑힌 머리카락도 현재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새벽에 난리가 났고 남편 새끼와 그녀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5시가 돼서야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따로 불러 데리고 가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가관도 아닙니다. 처음엔 말을 안 하던 그년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순순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녹취를 해놨고 네가 한 이야기들을 진술서로 써주면 너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술서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이런 일이 있기 전 3월에 남편 새끼가 성격 차이로 소송 건 부분에 저는 반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한 대로 이혼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위자료와 중고가 되어버린 고가의 가구들을 가지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끝까지 위자료 못 주겠다고 하더니 판사가 판결을 내리자 밖에 부모님이 있으니 물어보고 오겠다고 하고 나갑니다. 그 전에
조정실에 부모까지 따라 들어와 앉으니 판사가 나가라고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 인간을 보고 이혼하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안방 제 침대에서 그 자식과 관계를 가졌다고 지 입으로 말했고 그전에도 놀러 갔을 때 관계 가졌다고 얘기했고 진술서도 썼는데 말이 맞지 않는다고 대질신문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두 연놈은 제 인생을 망쳐놓고 끝까지 관계 가진 적이 없고 자기는 협박에 못 이겨서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남편 새끼는 벙어리가 되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간통, 직접적인 관계 장면이 있지 않으면 혐의가 확인이 돼도 상관한 인간들이 부인하면 인정이 안 되는 개같은 법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방 이불도 가져왔고 침대에서 그년 머리카락과 머리띠도 가져왔고 그년이 진술한 녹취 내용, 회사에서 관계한 부분까지 진술서로 써줬다고 과장님과 얘기했던 통화 내역도 저한테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이불에 묻어있는 체액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이혼 소송에 남편 바람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간통한 사실을 알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이건 당한 사람만 불쌍한 꼴이 되어버리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취록과 타액이 묻은 이불 부분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국과수로 넘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26살에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년의 언니녀는 지 동생을 피해자로 만든 게 저랍니다. 제가 집을 나가서 지 동생이 그 새끼와 저 사이에 끼게 된 거라면서 너희 부부 사이에 지 동생 껴넣지 말라면서 유부남이든 이혼남이든 26살 어린 나이에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직까지 그 둘은 뻔뻔하게 제 앞에서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인간 새끼는 뭐가 그리 뻔뻔한지 지 부모 대동해서 경찰서까지 같이 오고 그 아버지란 인간은 중소기업 사장이란 인간이 조사 과정까지 옆에 들어와 몰래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간통으로 꼭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뒹굴거리다가 출근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생각, 댓글로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